안녕하세요.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아나운서 김모빈입니다. 이제 정시모집 원서 접수 시작일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부분 대학이 12월 19일 금요일부터 24일 수요일 중에서 4일 이상 원서 접수를 하게 되는데요. 이 대입 지원 전략에 있어서 정답은 없지만 끝까지 이 경향을 좀 분석하고 경쟁률 같은 추이도 꼼꼼하게 따져서 지원을 한다면 최선의 전략 짤 수 있을 겁니다. 저희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도 끝까지 여러분들 돕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정시 집중 상담 진행할 텐데요. 함께 해주실 전문가 선생님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정적 코치를 해주실 분이십니다. 청원여고 박문수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청원여고의 박문수입니다. 어떤 자료가 사실 제일 좋은 자료일까요?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많이 보는 자료가 제일 좋은 자료가 될 텐데요. 다만 올해 조심하셔야 될 거는 작년도 자료를 보실 때는 조금 걸러서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올해 달라진 점이 많기 때문에 전년 자료를 그냥 맹신하시고 적용하게 된다면 조금 실패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진학의 목표를 잡아주시는 입시계의 페이스메이커십니다. 충남 서령고등학교 최진규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능 성적이 나온 지 벌써 일주일 정도 지났네요. 바로 오늘 일 같았는데 어제 일이 돼버렸죠. 사실은 어제도 중요하긴 하지만 오늘이 너무너무 중요한 게 현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오늘이라는 시를 한 편 읽으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이 아닌 이상 삶은 언제나 시행착오를 전제로 한 가정의 연속일 따름. 한 번 빗나가면 돌이킬 수 없는 아픔과 후회가 가슴을 치고 그 파동으로 눈앞이 흔들리고 몸뚱이가 요동을 쳐도 종국에는 모든 것을 비우고 강렬한 여백으로 살아남아 끈질기게 일어서고야만은 오늘이 펄펄 끓어오르고 있다. 대한민국 수험생 화이팅입니다. 와, 감사합니다. 입시계 이제 음유시인으로 불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최진규 선생님께서 자작시를 낭독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합격을 위한 최고의 레시피를 전수해 주시는 분이시죠. 입시계의 대장금 김영일 교육컨설팅 교육연구소 조미정 소장님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우리 학생들은 수능 성적표를 받고 있지만 또 저희 부모님들께서는 지금 어머님들은 특히 추운 겨울이 되면 이제 김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김장김치도 곧 맛을 보게 될 텐데요. 곰곰이 제가 생각하면서 우리 수험생들은 1년 동안 어떻게 보면 부모님께 보이지 않는 갑의 역할을 했다면 이제 시험이 다 끝났으니까요. 남은 시간 동안에는 우리 부모님이 갑이 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학교에서도 좀 일찍 돌아오고 시간적인 여유가 많을 테니까 집에 있는 부모님께 효도를 하면서 남은 정시를 조금 경건하게 준비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학부모님들, 부모님들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저희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지금 정시 방송 상담 진행하고 있는데요. 12월 18일 목요일까지 계속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이 상담에 대한 신청은 마감이 됐고요. 저희가 또 22일 월요일부터 30일까지 이 화요일까지는 전문대 정시 상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전문대 정시 상담에 대해서는 신청을 계속 받고 있는데요. 문의하실 분들은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번호는 02-311-5441번에서 2번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신청하실 분들은 저희 TBS 홈페이지를 통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오늘의 시간표 확인하겠습니다. 자, 1교시 상담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정시 상담 해드리고 있는데요. 실제 입시에서는 변수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정확한 상담 위해서 사전 접수를 받고 있고요. 미리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최고의 전문가 선생님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자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에 수능을 치른 고3 남학생 엄마입니다. 네, 어머니가 전화를 주셨는데요. 성적표 이제 나왔잖아요. 네. 학생이 뭐라고 하던가요?
사탐이 좀 평소보다 안 나와서 많이 아쉽다고 하네요. 평소보다 좀 안 나왔군요. 네. 네, 아쉬운 마음도 있지만 지금 그 성적표의 점수를 바탕으로 최고의 전략을 이제 짜봐야 될 텐데요. 조미정 선생님께서 오늘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어머니 조미정 선생님과 인사 나누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네. 아이도 고생 많았고 어머니도 고생 많으셨는데요. 요즘 어느 대학 갈지 고민 많으시죠? 네, 맞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해서 연락하셨어요? 네, 아이가요, 평소보다 사탐 성적이 좀 안 나와서요. 네. 사탐 반영 비율이 적은 대학이 어디인지 궁금하고요. 네. 또 합격하기 위해서 어떻게 지원하면 좋을지 상담받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어머님이 궁금해하시는 부분 자세하게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잘 들어주시고 최선의 지원 전략을 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사탐 성적이 좀 더 잘 안 나왔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우리 학생의 내신과 수능 점수 화면으로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 3학년까지 전학년 내신 성적입니다. 국어 2.6, 수학 1.5, 영어 2등급, 사회 1.8로 국수 영사 평균 2등급이고요. 이번에 본 수능 성적입니다. 국어 B형 127점에 100분이 93, 수학 A는 129에 100분이 95, 영어는 132에 96, 한국 지리는 62에 90, 세계 지리는 61에 84이고요. 정시 희망대학은 가군 경희대 경영학과, 나군은 서울시립대 자유전공학부, 다군은 중앙대 경영학부입니다. 네, 자, 희망대학까지 살펴봤는데요. 우리 학생의 그 점수를 우선 좀 분석을 해볼까요? 네, 우선 성적 분석 전에요. 어머니께 제가 몇 가지 질문 좀 드릴게요. 네. 어머니 듣고 계시죠? 네. 네, 보통 저희가 이제 대학과 학과를 이렇게 선택할 때 특히 자연계 학생 같은 경우는 자신의 적성과 맞는 학과를 위주로 선택하는 경향성이 좀 큰데요. 우리 어머님 같은 경우는 아드님하고 이야기를 해보셨을 텐데 대학과 학과 중에서 어느 곳에 더 우선순위를 두고 지금 고려하고 계시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저희에는 학과보다는 대학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네. 근데 또 학과도 또 무시를 못하기 때문에 시립대를 일지망으로 한 이유가 네. 이제 대학에 가서 좀 탐색을 한 다음에 그리고 이제 전공을 정하고 싶다고 하네요. 네. 일단 학생은 대학을 더 높이 갔으면 좋겠다. 네.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 성적 분석을 좀 자세하게 해보겠습니다. 우선 내신 성적이 3학년 때까지 2등급 정도면요. 인문계에서는 그래도 중상위권 이상의 학생으로 내신 관리를 잘해왔던 그런 걸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우리 학생이 가야 될 가능 대학에 이 학생부가 반영되는 전형이 있다면 그렇게 불리한 부분은 없습니다. 따라서 수능 100% 전형도 괜찮고 학생부가 같이 반영되는 전형도 같이 검토해도 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감점 요인이 있는지 정도만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수능 성적인데요. 우리 학생의 수능 성적은 국수 영탐 표준 점수 단순 합산은 511점 정도입니다. 이 성적이면 전국 예상 성차는 이제 1200등 정도 되고요. 상위 3.52% 정도의 성적이니까 그래도 잘 본 편에 속하고요. 100분위 같은 경우는 378점이고요. 상위 3.1% 정도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학생이 이제 문과 학생으로 제2외국어의 기초 베트남어를 시험을 봤어요. 그런데 이제 점수가 표준 점수 47점으로 5등급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상위권 대학 같은 경우는 탐구 못 본 거 대신 이렇게 제2외국어 성적이 좋을 경우에는 대체가 되지만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오히려 사탐 성적이 더 좋기 때문에 제2외국어는 반영이 안 될 걸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어에 비해서는 문과 학생인데도 수학하고 영어 성적은 좋은 편입니다. 다만 이제 국어하고 사탐 성적이 조금 떨어져서 좀 아쉬움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 같은 경우 표준 점수 대비해서 영어하고 수학 비중이 높고 국어하고 탐구 비중이 낮은 그런 대학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집중적으로 탐구해서 대학의 반영 비율을 고려해서 선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영어와 수학의 비중이 높고 국어와 탐구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대학이 유리하다는 점 꼭 알아둬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선생님 그렇다면 대학별로 구체적인 모형별로 한번 짚어주시죠. 네, 우선 우리 학생이 희망하고 있는 대학이 경희대, 시립대, 중앙대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일단 동일 비율로 했을 때는 또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을 더 해드릴 만한 건국대까지 해서 이 4개 대학에 대한 그 반영 비율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화면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네, 우선 우리 학생이 가장 희망하고 있는 서울시립대 같은 경우는요. 국어, 수학, 영어 비중이 모두 동일하고요. 2대 2대 1, 탐구는 1의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표준 점수 산출 성적은 513.7이 되고요. 경희대와 중앙대 같은 경우는 20, 35, 30, 15, 중앙대는 3, 3, 3, 1의 비중인데요. 반영 비율의 성적으로 본다면 시립대보다는 오히려 점수가 조금 더 올라가는, 유리하게 작용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건국대학교 같은 경우는 30, 25, 35, 10의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국어가 30%이기는 하지만 탐구 비중이 10%고요. 우리 친구가 영어를 잘했기 때문에 영어 비중이 35%로 높은 이 조합이 가장 좋은 성적대를 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학생이 지원해야 되는 대학의 반영 비율 순서로만 본다면 건국대, 중앙대, 경희대, 시립대 순서로 사실은 지원 전략을 짜야 되겠지만 네. 사실은 희망하고 있는 중앙대 경영이나 경희대 경영학과 같은 경우는 사실상 점수대가 워낙 높기 때문에 네. 반영 비율과는 무관하게 사실상 지원하기는 조금 어려운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국대까지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건국대까지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최진규 선생님께 좀 여쭤볼게요. 우리 학생과 같은 그 인문계 상위권 학생들 정시 지원할 때 고려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올해 입시 같은 경우가 이제 분할 모집이 폐지되고 그다음에 군간 어떤 그 이동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해하고는 이제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학교별로 이렇게 그 변화를 양상을 잘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상위권 학생들 특히 이제 인문계의 경우에는요. 대개 이제 국어 비수학의 영어를 보게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국어의 난이도가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같은 점수라 하더라도 국어 성적의 여하에 따라서 본인이 지원하는 대학의 어떤 공략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국어 B 같은 경우는 이제 만점자의 경우는 올해 같은 경우 100분이 0.09%인데 수학 A 같은 경우에는 2.45%, 그다음에 영어 같은 경우는 3.39%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큰 변화가 있기 때문에 과목별로 특히 이제 국어 과목의 성적에 이제 유의를 해서 전략을 짜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제2의 국어, 이제 한문 영역 중에서 이제 한 과목을 보게 되는데 그 과목도 대체할 수 있는 대학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탐 한 과목하고 대체가 가능한지 이 부분도 살펴보면서 전략을 짜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선생님께서 3가지 정도를 짚어주셨는데요.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이 지금 서울시립대, 경희대, 중앙대입니다. 조민정 선생님,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들의 특징, 도전 가능성 좀 살펴주시죠. 네, 먼저 가장 가고 싶은 서울시립대 자유전공학부에 대해서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면서 들으시죠. 자, 서울시립대 자유전공학부는요. 전년도에는 수시에서만 모집을 하고요. 정시에서는 모집을 하지 않았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나군에서 47명을 선발하고요. 학생부 20에 수능 80%입니다. 수능 활용 지표는 표준점수 플러스 100분위, 즉 탐구 쪽에 보정 작업이 있을 거고요. 반영 비율은 국어, 수학, 영어가 28.6%, 그리고 탐구가 14.2%입니다. 그리고 제2외국어 한문이 탐구 한 과목으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학생부 같은 경우는 교과가 90%, 비교과가 10%이고요. 비교과는 출교 봉사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반영 교과는 국수, 영사, 전과목 중에서 각 교과별 상위 3과목이 반영되고요. 학년별로는 동일 비율입니다. 그리고 학생부에서 최고점이 200점 만점이라면
최저점은 168점이기 때문에 실질 반영은 3.2% 정도로 약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1등급과 2등급의 점수 차이는 0.2점, 2등급과 3등급의 점수 차이는 0.4점 정도이니까 그렇게까지 내신의 영향력이 크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시험의 난이도가 조금 낮아져서 동점자가 구간 많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이런 학생부에서의 감점 요인도 있을 수 있으니까 꼭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런 반영 이제 방법으로 우리 학생의 성적에 대해서 진단을 좀 해봤습니다. 우선 지원 가능 점수는요. 수능이 773.32, 그다음에 학생부가 199.8로 합계 973.12점 정도가 지원 가능한 점수대인데요.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학생부에서는 마이너스가 없고요. 200점 만점 받아가시는 거고요. 다만 수능 성적이 조금 부족해서 지금 968.88 정도가 나왔으니까 지원 가능한 점수에 비해서 4점 정도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의 성적이면 아주 불합격한다기보다는 원서를 쓸 수는 있는데요. 추가 합격을 좀 많이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시립대 같은 경우 예전에는 나군 이렇게 모집을 하다가요. 올해는 가군과 나군으로 모집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자유전공은 나군에서만 신설하고요. 그리고 가군과 나군 중에서 시립대 같은 경우는 주력군이 가군에 속해 있습니다. 더 많은 인원을 가군에서 뽑는다는 이야기죠. 네. 따라서 서울시립대를 반드시 가고 싶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가군에서 모집단을 선택하는 것이 사실은 안정지원이 될 수 있는데요. 이제 본인이 희망하는 이 자유전공이라는 학과는 나군에서밖에 뽑지를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나군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고요. 이럴 경우에는 가군 지원 전략을 짤 때 조금은 안정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올해 같은 경우 군 이동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네. 제가 우리 학생이 지원하는 서울시립대의 자유전공 학부를 예로 들어서 이 나군의 자유전공 학부를 선택하는 친구들이 가군과 다군에는 과연 어떤 대학들을 주로 선택하고 있는지에 대한 성향을 군별 성향을 좀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도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모집 단위의 군에 대한 이런 지원 성향들을 파악하시면서 지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담아봤습니다. 화면 보실게요. 네. 자, 올해 같은 경우에 나군의 서울시립대 자유전공학부가 이제 처음으로 올해는 모집합니다. 이 학생들의 가군과 다군의 지원 성향을 지금 분석해 봤더니요. 가군에는 1순위가 서울시립대 행정학과, 2순위는 성균관대 인문과학 계열, 3순위는 성균관대학교 사회과학 계열이었고요. 다군은 중앙대 경영학부, 2순위는 건국대 경영정보학부, 3순위는 홍익대 경영학부였습니다. 그래서 이 지원 패턴을 보시면 나군의 시립대 자유전공학부를 선택한 친구들의 성적대가 가군에서 성균관대학교 정도가 나타난다는 것은 결국 상위권의 성적대를 가진 친구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거죠. 네, 따라서 우리 학생이 가군 지원 전략을 짤 때 똑같이 이렇게 시립대 행정학과나 성대 인문 사회로 써버리게 되면 우리 학생 입장에서는 둘 다 가나군 다 불리한 전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가군에서는 대학 수준을 조금 낮추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군별 지원 경향까지 좀 살펴봤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 학생이 정시 지원할 때 합격 포인트를 어떻게 짚으면 좋을지 좀 알아볼까요? 네, 우리 학생이 지금 지원 포인트를 봐야 되는 것 중에는 지금 이제 자유전공 학부도 선택했지만 가군과 다군 같은 경우에는 경희대 경영, 그 다음에 중앙대 경영학과를 선택했습니다. 사실 경영학과는 인문에서는 가장 높은 학과잖아요. 따라서 대학 수준을 높여가려면 학과를 좀 낮춰야 되기 때문에 어떤 학과를 차순위로 선택할 것에 대한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과연 우리 학생이 재수를 할 생각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가나다군의 지원 전략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지금
지금 시립대 자유전공처럼 넣어놓고 추가 합격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생길 거예요. 그렇다면 좀 인내심을 갖고 참아야 되는 그런 상황도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이 합격을 위한 정시 지원 포인트를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요. 선생님 아까 건대까지 좀 넓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학생한테 맞는 대학 좀 추천을 네. 해주시죠. 네, 건국대학교 경영정보학부 나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화면 네. 보시면서 간단하게 안내해 드릴게요. 자, 나군에 63명을 선발하고요. 수능 100%입니다. 전년도 경쟁률은 3.2대 1이고요. 수능 반영 비율이 30, 25, 35, 10으로 우리 학생에게는 가장 유리하다고 말씀드렸죠. 자, 지원 가능한 점수가 642.75인데요. 우리 학생 성적이 644.64니까 1.9점 정도 점수가 조금 여유가 있어서 소신 지원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이 만약에 나군에 시립대를 쓰지 않는다면 안정적으로 건국대 경영정보학부를 쓰고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가군이나 다군에 있는 건국대를 검토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다른 그 학교도 좀 추천을 해주실까요, 선생님? 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정시 지원 전략을 좀 짜봤는데요. 네. 설명을 드릴게요. 만약에 나는 내년에 재수도 검토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경희대 경영, 시립대 자유전공, 중앙대 경영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희망하시는 대로. 대신에 그래도 올해 좀 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소신 지원을 한다고 하면 오히려 가군 서울시립대 경영학부를 쓰시고요. 나군에 안정적으로 건국대 경영정보학부를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안정적으로 올해 3승을 가자라고 생각하신다면 가군에 오히려 건국대 상경대학을 쓰시고요. 나군에 시립대 자유전공학부 그리고 다군에 있는 건국대 경영정보학과를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추천 대학까지 상담 다 들어봤습니다. 어머니 상담 다 들어봤는데 어떠신가요? 예. 좀 생각을 좀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 네. 혹시 학생이 재수까지도 뭐 고려를 하고 있을까요? 예, 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러신가요? 네. 오늘 또 선생님께서도 재수를 이제 생각했을 때의 경우도 조언을 해주셨으니까요. 좀 신중하게 네. 고민을 해보시고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학생에 대한 합격 로드맵 박문수 선생님과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고3 인문계 학생의 합격 로드맵입니다. 고려할 점은 학생부 반영의 불리함은 없으나 감점 정도를 확인하고 그리고 수능 100 또는 수능 플러스 학생부 전형을 고르게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영어 수학 비중이 높고 그리고 국어와 탐구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대학 선택이 유리하다는 점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정시 지원 포인트로는 경영학과 위주로 지원할 것인지 그리고 또 재수를 안 한다면 가나군 중 안정 지원을 반드시 고려하시길 바라며 또 인내심을 갖고 추가 합격을 기대하면서 도전해보는 지원 전략도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정시 추천 대학은 안정 지원으로 가군에는 건국대 상경대학, 나군에는 서울시립대 자유전공학부, 다군에는 건국대 경영정보학부, 그리고 소신 지원으로는 가군의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나군의 건국대 경영정보학부, 다군에는 중앙대 경영학부를 추천합니다. 정시에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